자, 하이퍼 코퍼레이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폭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금 조금 낮았죠? 자, 점심시간 중에는 상승 종목의 합계가 300개도 안 됐었는데 이제 조금 늘어서 400개 정도 됐습니다. 자, 이 와중에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5종목이 있는데요. 저는 바이오 쪽이죠. 우선 에이비온과 에이비온의 모에서 텔콘, RF제약, 에이비온이 큰 대규모 기술 이전 발표돼서 이게 계속 가고 있고, 그리고 브릿지 테라바이오 같은 경우 가상 자산회사 뻔한 수작이긴 한데 어쨌든 브릿지 바이오 같은 경우 관리 종목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그 기대만 가지고도 그 전에 워낙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것도 나름 이유가 있는 상한가가 되겠습니다. 요것들 빼놓고 저 종목들도 일단 세력형이긴 한데요. 아주 그보다 더 노골적인 세력형 종목들이 있죠. 이건 자이글 있고요. 요 중에 하나 괴가 좀 다른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요. 나머지 종목들은 다 그래도 나름 상한가 갈 이유가 있는 종목들인데, 여기 하이코 코퍼레이션이라는 거는 이게 좀 이상한 상한가가 나와버렸습니다. 이거 오늘 상한가가 왜 나왔냐 그러면, 그러니까 왜라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종목의 상한가가 지금 나올 수가 없는 게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왜 나왔냐라고 하면 감자 되고 거래지기 첫날입니다. 감자되고 거래되기 첫날.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한다 그러면 감자는 권리락이 없으니까요. 감자는 권리락이 없으니까 무상증자의 권리락 효과 같은 셈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좀 최근에 이제 메디콕스 같은 종목들,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 감자를 했다라는 건 기업이 한계 상황에 몰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속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한계 상황에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쪽에서 보면 이제 메디콕스 같은 종목들이 동전주. 자, 이건 이제 감자 나오고요. 그다음에 감자가 나오고 그 감자 발표 나오고 주가 박살 나버리고, 그리고 또 지금 계속 깨지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메디콕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어 떨어져서 보통에는 이렇게 감자를 발표를 하게 되면 이제 주가가 떨어지게 되죠. 자, 증자의 경우는 증자를 해가지고 권리라고 떨어진 날, 그래서 예를 들면 1대1 2대1 증자 같은 하는 종목들은 주가 쭉쭉 올라 들어가게 되죠. 그냥 1대1로 보겠습니다. 감자전에 만원, 증자전에 이제 만원이었다라고 하면 주식수는 2배로 늘려주고요. 자, 여러분이 만원짜리 주식을 100주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치죠. 이 종목이 1대1 증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주식수는 권리락일 날 50% 깨집니다. 반토막 나요. 5,000원으로 내려가는 거죠. 대신에 주식을 2개를 주는 겁니다. 2개를. 그 전에는 만원짜리 100주 증자가 끝나고 나면 5,000원짜리로 2배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200주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주가가 졸지에 그 전날까지 만원 하고 있던 게 5,000원으로 뚝 떨어졌다 이거죠. 착시효과죠. 권리력 착시효과. 그럼 여러분들 최근에 보면 증자 같은 경우 무상 증자가 나오게 되면은 그 권리력 같은 날 무조건 오른다 이런, 요즘은 무조건적인 공식을 작동하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상 증자가 나오고 권리력 착시효과가 나와서 올라가는 종목은 무상 증자 나오는 종목 전체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반이 아니고요. 3분의 1도 안 돼요. 10개 나오면 3개 이하의 종목만 무상증자 후 권리락으로 주가가 급등하게 되고 나머지 종목은 내려갑니다. 그대로 내려가는 흐름들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친다라면 감자 같은 경우는 이제 1대1 감자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50% 감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만원짜리 종목을 10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50% 감자라면 50주로 그냥 까버리는 겁니다. 무상 감자라고 얘기를 하죠. 돈을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없애버리는 거야. 그냥 이게 무슨 자사주 소각도 아닌데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50%를. 그래서 이제 증자하고는 반대로 50%를 없애버리게 되면 주가는 반대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감자 거래된 첫날 같은 경우에 주가는 반대로 2배로 이렇게 올라 들어가서 2만원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원래 기업 자체도 별 볼일 없어가지고 이게 한계 기업들 같은 경우가 감자를 하게 되는데 주가가 반대로 얘는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무상 감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 감자 첫날부터 내려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자를 하는 이유 자체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하이퍼 코퍼레이션도 그렇고 저 메디콕스도 그렇고 대부분의 마찬가지입니다만 결손금 보전이에요. 결손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요.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관리 종목 편입이 되고 그리고 상패 우려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까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 감자를 하게 되면 감자 차익이라는 게 발생이 되고요. 이 감자 차익 역시 마찬가지로 자본금을 이제 강제로 축소시킨 만큼 그만큼의 이제 자본상의 차익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본 잉여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증자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 주식 발행 초과금, 주발초 이거 가지고 하죠. 상장될 때 발생됐던 일시적인 자본 잉여금입니다. 자, 이 잉여금 같은 경우는 쓰이는 게 딱 정해져 있다고 했죠. 배당으로 쓰든지 자본 결손으로 쓰든지 무상증자 재원으로 쓰든지 딱 정해져. 대부분의 기업들 같은 경우가 다 무상증자 재원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감자 차익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 똑같이 이게 쓰이는 게 딱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감자를 해가지고 이따위로 나 있는 얘가 감자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배당을 주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감자하는 기업들은 거의 모두가 다 결손금 보존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굳이 이 종목이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건 뭐에다 쓰냐라고 하면 자,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제 감자를 발표를 하고 감자를 하는 이유 자체를 자본 잠식 해소, 그렇죠? 재무구조 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자를 하면 당연히 이제 이게 수치상에 실제로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수치상 효과예요. 증자나 감자는 둘 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이게 실제적으로 이 돈의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고요. 장부상의 숫자만 바꾸는 거예요. 장부상의 숫자들만 바꾸는 거지 실제로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을 그냥 찢어버렸지 실제 돈이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찢은 것만큼으로 이 숫자만 바꿔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감자 자체가 실질적으로 자본 잠식은 해소시킬 수 있으면 감자가 재무구조선을 시키지를 못해요. 돈이 들어와야 재무구조 개선이 되지. 돈이 들어오질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을 시키려 그러면 돈이 생겨야 재무구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감자 여기는 무상감자고 여러분 주식을 찢어가지고 거기서 나온 숫자상으로만 개선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자본 잠식 상태는 해소를 하는 겁니다. 요만큼의 이유가 있는 건데 그러면 얘들이 왜 감자를 했냐 이거야. 왜 감자를 했느냐 그걸 살펴봐야죠. 그래서 대부분의 감자주들은 내려가는 겁니다. 비전이 없는 기업이거든.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 보면 이건 뭐냐 그러면 이 구회사 이름이 메디프론이었습니다. 메디프론 무슨 테마주냐라고 하면 아주 먼 옛날에 공룡이 헤엄치고 익룡이 날아다니는 시절의 치매 테마주였습니다. 지금도 아마도 인터넷상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주하고 이렇게 두들겨 보면 메디프론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할 거예요. 직접 두들겨 보십시오. 그래서 구글에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치매 관련주하고 이렇게 두들겨 보면 예전에 작성됐던 글들 같은데 보면 메디프론이라는 이름이 꼭 등장을 할 거예요. 퓨처캠 메디프론 치매주예요. 그러면 얘들이 치매 치료 이걸 들어가서 뭘 했냐 그러면 한 거 쥐뿔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감자에서 이걸 개선을 하고 그리고 바이오 성장 본격화 앞에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 종목의 원래 이름은 메디프론 바이오주입니다. 원래. 근데 바이오에서 뭘 보여준 게 쥐뿔도 없어요. 그러면서 한계상을 몰려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 다른 거 해보겠다, 사업 다각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이퍼 코퍼레이션 바이오가 아니라 컴퓨터 주변 계기로 지금 들어가 있죠. 근데 지금 얘기 꺼내고 있는 거는 다시 시장에서 먹힐 만한 이슈. 이게 뭐 돈 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기존에 있던 얘를 지금 다시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미 나와 있죠 이거. 여기서 뭐 나왔냐 그러면요 나온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라도 나왔으면 주가가 이렇게 밀려 떨어지질 않았겠지. 이건 감자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 들어간 거고요. 실제로는 주가가 저 아래 동전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치매 대표주로 들어갔는데 시간 지나가는 동안에 뭘 보여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 계속 이렇게 내려와서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개잡수가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관리 종목이죠. 즉 여기서 뭔가 수를 쓰지 않으면 얘 상폐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후의 방법으로 이런 종목에 이제 돈도 안 들어가, CB도 안 먹히고요, 삼자배정도 안 들어가요. 미쳤어요 여기다 삼자배정을 해서 들어가게. 그러면 방법을 쓸 수가 없다 보니까 맨 마지막 방법, 상폐되기 전 마지막 방법 쓴 게 이거야.
감자는 게 지금 시장에 감자는 그렇습니다. 웬만큼 건수만 된다 그러면 유증 들어오잖아요. 3자배중 유증 들어오고 12 들어오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잡초들 열어서 뚜껑 열어보면 12 발행 3자배정 거의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은 그거도 안 들어오는 애들이란 얘기야. 그래 마지막 방법으로 상패를 면하고자 하면 자본 잠식을 해소시켜야 되기 때문에 감자를 발표를 한 겁니다. 자, 다시 돌아 들어가 보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분명히 치매 관련주에서 메디프론 바이오주였습니다. 이번에 감자를 하고도 얘기를 꺼낸 건 바이오 얘기를 꺼냈죠. 바이오 성장을 강화시키겠다고. 이건 뭐가 바이오야? 이 회사 지금 컴퓨터 주변 기기로 되어 있어요. 4개 종속에서 커머스도 하고 있고 바이오도 하고 있고 테크에서 블록체인도 하고 있고 AI 관련 사업 목적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여주는 거 쥐뿔도 없이 이슈가 반짝시켜가지고 해먹겠다라는 의사만 잔뜩 가지고 있는 거죠. 저 그 아래쪽에 들어가 보면요, 로봇도 있어요. 야, 씨 대박이다. 야, 로봇도 안 돼. 야, 여기 보세요. 지금 와 끝내주지 않습니까? IT 유통과 광고 대행주 같은 경우 거의 다 돈 벌죠. 광고주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거는 거의 없고 받는 돈만 있으니까 돈 안 들어가서 광고 중에서 적자 나는 회사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얘는 그거도 아니고 그냥 모양만 집어넣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것 같으면요, 우리 회사 천재투자TV 같은 경우에도요 플랫폼 회사고요. 우리도 플랫폼 회사고요. 이런 식으로 치면 우리도 다 붙일 수 있어요. 사업 목적으로 집어넣는 건 뭔들 못해. 예? 자,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 하나가 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걔네 회사의 사업 목적이요, 사업 목적이 300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사업 목적으로 300개. 요만한 중소기업인데 항공기 제조까지 있어요. 사업 목적 내에. 예. 그 회사 만들 때 제가 참여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사업 목적 안에 요만한 중소기업 자본금 1,000만원짜리 회사가 사업 1,000만원짜리 회사 내 항공기 제조도 있습니다. 그럼 걔는 항공사예요? 사업 목적으로 다 갖다 붙인 거야. 생각나는 거 전부 다. 뭐 부동산 개발, 관리, 뭐 온갖 게 다 있어요. 그럼 목적이 목적 어디까지나 그냥 목적만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이거 해먹겠다지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시장에서 블록체인 뜨니까 블록체인 갖다 집어넣어 버리고, 플랫폼 뜨니까 플랫폼 갖다 집어넣어 버리고, AI 뜨니까 AI 집어넣어 버리고, 그리고 로봇 집어넣어 버리고, 환경 집어넣어 버리고. 그런데 뭐가 나오냐 그러면 아무것도 나오는 거 없거든요. 쥐뿔도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결국에 감자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뭐 하나라도, 그러니까 이제 좋은 얘기 쪽으로 오겠습니다. 이 중에서 뭐 하나라도 터지기만 하면 되죠. 뭐 하나만이라도 터지기만 하면 워낙에 극바닥 개판인 회사이기 때문에 뭐 하나만이라도 터지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뭐 하나라도 터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시장에서도 CB도 안 들어오고 제사 3자배정자도 안 들어온다는 얘기처럼 시장에서도 웬만한 작전꾼들도 여기선 뭐 터뜨릴 게 전혀 없다라고 인정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종목 자체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거의, 자, 이 세력 자신이, 회사가 세력 자신이라고 얘기 들었죠?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3자배정이 들어오는 경우는 3자배정 들어오는 사람이 작전꾼인 경우가 많죠. CB가 발행되는 경우 그 CB 인수해서 들어오는 그 CB 사채권자가 작전 세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CB 발행하게 되면 CB 전환 가격은 굉장히 낮게 책정되잖아요. 그래서 주가만 끌어올려 버리게 되면, 앞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킵스파마 같은 종목들 CB 발행한다 그러고 주가 폭등해서 올라가 버린 케이스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 CB권자 같은 경우는 주가 폭등시키면 그만큼 돈을 버니까. 근데 이것도 안 들어온다는 얘기 자체는 지금 현재 시장에 버글버글 되는 이 수많은 작전꾼들이 얘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회사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누가 과연 이런 작전성 시세를 만들고 있을 것이냐? 회사 자신일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런 데는 혹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데 잘못해가지고 혹하서 물려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런 거 반짝하는 데 들어가게 되면 좀만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갈 수 있게 뭐 개뿌리가 한계 기업인데. 그 여기는 이런 거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앞에도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 대세 장세에서도 수익을 하나도 못 내고 계신 분들이 전부 이런 종목 획가닥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그냥 내일이 이렇게 물려있으면서, 자, 내일이 이런 데 가가지고 물려있다 보니까 시장이 아무리 잘 나가봐야 뭐하냐 이거야. 아무 쓸모가 없죠. 시장 백날 잘 나가면 뭐해.
종목이 개판 5분 전도 아니야 이거. 개판 10초 전이야. 에? 이런 거 들어가지고 물려 있으면 시장이 3천이 아니라 3만이 가도 여러분 돈 못 벌어요. 이런데 여기는 관심 두지 마십시오. 뭐 오늘 나중에도 또 나오긴 할 겁니다만 이런 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종목이 그렇게 없습니까? 제 종목들이잖아요. 이렇게 약세 인장에서도 조금 전에 종목들 예를 들면 뭐 카카오뱅크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도 이 앞쪽에서 지금 먼저 떨어지고 있는 주도주들 같은 경우 지금 저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들 쭉 드렸었잖아요. 이거 저점 들어가고 있다는 거. 미투원 같은 종목들도 급락했다 저점에서 꼬리 쫙 들고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ITS 글로벌 아까 위치에 정확하게 저점 들어왔다 체크됐었죠? 앞선 종목들 카카오뱅크 체크할 때 체크됐었잖아요. 이거 바로 꼬리 달고 들어오는 거 보세요. 이런 것만 잡고 들어가도 이거 얼마나 쉽게 벌어요. 이거 앞에 카뱅 설명할 때 지금 여기 저점입니다. 이거 꼬리 달고 이런 거 달고 들어가면 되지 굳이 카뱅을 들고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 미투원 같은 종목들 지금 마이너스 21%서 여기 들어오고요. IT센 글로벌은 지금 막 7%, 8%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요런 거 잡고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강세인 종목들 저 앞에 어제 설명드렸던 브릿지바이오 같은 경우 스타트에서 떠가지고 잡아서 같이 돌려버리면 그대로 달아 들어가라. 들었죠? 브릿지. 어제 미리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제 점상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렇게 감아서 스타트에서 취해가지고 쫙 감아서 돌아 들어가면 그냥 그대로 따라 들어가면 된다. 자, 위치까지 들어가고 이제 다 들어왔습니다. 요 다음 순서 같은 경우도 미리 지금 그림을 그려놓고 있죠. 여기까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눌리는 흐름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거 자꾸 쭉쭉 잡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 종목 탈피만으로 더 들어갈 수 있다고 미리 찍어 드렸잖아요. 이런 거 다 잡아 드리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오늘 아침에 들어갔으면 내일까지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종목 많아요. 지금 아무리 약세장이라 그래도 개박살장이라도 그래도 지금 상승 종목이 400개나 되고 상한가도 5개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만 그런데 들어가 계셔서 덜컥 물려서 잡혀 계시면 그 상패라도 되면 어떡할 건데, 상패한테도 금양 같은 종목들 그 외에 많은 종목들 몇 년치씩 그냥 거래 정지돼 가지고 오죽했으면 그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발 내 종목 상패시켜주세요라고 얘기를 할까요? 4년 5년 이게 묶여있어 봐봐 미쳐버리죠. 그냥 차라리 얼마가 됐던 간에 몇 푼이라도 그냥 들고 그거 가지고 다시 들어오면 되잖아. 이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묶여있는 거야. 그러면 뭐 아무 쓸모가 없죠. 금형, 삼부토건 이런 거. 그래서 대세장에서도 망하는 겁니다. 자, 이거 오르고 들어오셔서 단기 종목들 그래도 여전히 노릴 종목들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거 이렇게 밑에서 빡 떨어졌던 종목을 꼬리 잡고 들어가도 되고요. 아직도 계속 치고 들어가는 녀석을 따라서 치고 들어가도 되고요. 네? 자, 오르고에 들어오셔서 최고 전문가 24번의 최고 전문가 리딩 다 해드립니다. 자, 리딩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